리눅스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분투 네트워크 장치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번 강의는 원격으로 실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장치를 다루다가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치를 다루거나 할 때에는 원격에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 투입돼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네트워크 장치뿐만 아니라 어떤 리눅스의 서버의 하드웨어 장치를 다룰 때는 원격으로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네트워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원격에서 작업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네트워크 장치를 다루는 것인데, 대상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분투 20.04, 또 하나는 센토스 8,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최근에 리눅스 배포판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 D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센토스 6, 그리고 우분투 14.04, 그 이하 버전과 지금의 최신의 우분투 20.04, 센토스 8하고는 시스템의 운영하는 방법이 기본 뼈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다루는 거에도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룬다 라고 할 경우에는 배포판 버전을 체크를 하시고 그 버전에 맞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겠죠. 비단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각종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배포판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우분투 20.04 그리고 센토스 8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리눅스 네트워크를 다루는 거는 다 명령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GUI로 서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의 강의는 그냥 실제로 GUI 데스크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를 서버로 다루기 위한 강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명령어로, 터미널 명령어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렇게 1, 2,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보이고요. L로는 루프백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두 번째 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네트워크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EMP0S3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et하고 IP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죠. 192.168.96.37 이렇게 IP가 되어 있고, 브로드캐스팅 주소가 192.168.111.255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IP 명령어를 썼는데요. 우분투 14.04, 센토스 6, 6에서는 기본적으로 IP 명령어가 아니라 ifconfig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전이 올라가면서, 배포판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소 설치를 했을 경우에 ifconfig 명령어가 빠지고 IP 명령어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IPA라고 치면 이렇게 네트워크 장치들을 보여주고 그 상태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트워크 장치를 어떻게 부르느냐, 리눅스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장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리눅스에서 다루는 하드웨어들을 리눅스가 어떻게 부르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SDA, SD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처럼 각각의 장치를 어떻게 부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부르게 되는데 ETH0 뭐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제로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ETH1, ETH2 이런 식으로 0, 1, 2, 3, 4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장치를 부르는 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분투 14.04까지 이렇게 불렀고 CentOS 6까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장치를 이렇게 꼽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ETH0 혹은 ETH1 이런 식의 뒤에 숫자를 붙여서 네이밍을 했었던 거고요. 최신의 리눅스 배포판 같은 경우에는 ETH0라고 안 붙고 EMP0S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0, 숫자로 되어 있는 거 0S3, 0과 3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EMP0S3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1S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S2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치를 어디에 꼽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하튼 다르다. 최근에는 다 오른쪽에 있는 방식대로 다 호출을 부르고 있습니다. 장치들을 리눅스에서. 그래서 과거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과거 버전으로 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entOS 6라든지 우분투 14.04까지는 이렇게 호출되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분투 20.04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미니멀 인스톨레이션 최소 설치가 된 우분투 20.04를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다루는 명령어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에 내가 리눅스를 딱 설치했을 경우 그것도 최소 설치를 했을 경우에 별도의 뭐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강의 내용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우분투 20.04의 최소 설치 버전일 경우에 이런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리눅스 네트워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분투 패키지, 우분투 배포판 버전으로 나뉘는 겁니다. 옛날 버전, 그러니까 우분투 4.04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 데몬이 다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분투 20.04로 넘어오면서 네트워크 D라는 서비스 데몬이 다루도록 바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트워크 D라 네트워크 매니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치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트워크 장치의 어떤 설정 값을 바꿔준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서비스 데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단에 넷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넷플랜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넷플랜 같은 걸 보면은 뒤에 백엔드로 어떤 걸 쓸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넷플랜을 이용해서 뭔가 설정 값을 바꾸게 되면 넷플랜이 알아서 백엔드에 네트워크 D를 호출한다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매니저를 호출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의 우분투 20.0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트워크 D가 네트워크 장치를 다루는 서비스 대문으로 올라가 있고, 그 네트워크 장치의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단에 넷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이 앞에서 이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대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장치들을 설정을 하고 바꾸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꾸기 뭔가를 넷플랜을 가지고 뭔가 하기 전에 이거 말고 명령어들 몇 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상태를 알아본다던가 그렇게 하는 거에 쓰일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네트워크 CT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TL은 사실 컨트롤 이런 뜻인데 뭐 제어하는 그런 거 줄여서 이제 한 건데, 얘는 이제 그런 그 명령어 내에 있는 의미대로 쓰이진 않고 네트워크 링크에 대한 통계치 상태를 이제 질의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설정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냥 네트워크 CTL을 쓸 수도 있고, 네트워크 CTL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CTL 스테이터스 A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현재 네트워크 장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D, 네트워크 D 서비스는 아까 앞에서 말한 네트워크 D가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걸 말하는 건데,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별도의 서비스 대문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D라고 하는 전역적인 시스템 관리 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관리하도록 맡겨져 있죠. 그래서 얘가 이 서비스 데몬이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이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콘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이렇게 버추얼 박스에 콘솔 창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겠죠. 네. 네트워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리눅스의 장치를 다룰 때는 반드시 루트 슈퍼유저 계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IPA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1번과 2번 장치가 EMP0S3라는 장치가 나오죠. 요게 과거 버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분투 14.04, CentOS 6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ETH0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요. 그러면 iNet에서 이제 IP 주소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IP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NS 룩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이 리저빙 되고 있는 거니까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명령 말고 네트워크 CTL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상태가 나오고요. 라우터블 컨피그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스 옵션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IP 어드레스가 이 장치에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IPv6 버전인 거고, 게이트웨이도 보이죠? 게이트웨이는 190.168.96.1 이렇게 하고, EFM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유기 회사 이름, 공유기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DNS는 이렇게 주소가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D 네트워크 D 서비스에
로고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IP DHCP4, DHCP 버전 4로 IP를 받았다 라는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죠? 해주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A 이렇게 해주게 되면 all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all이라는 뜻일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장치를 만든 회사는 인텔이고, 모델은 뭐 이런 거다 되어 있고요. 스피드는 뭐 1GBps 폴드 두플렉스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 IP가 어떻게 되어 있고, 게이트웨이, DNS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보여지는, 다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CTL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통계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죠. 시스템 D, 네트워크 D가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하는 서비스 대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과연 그런가? 네,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뭐 네트워크 D 디스패처, 시스템 D 네트워크 D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시스템 D 네트워크 D 소켓 뭐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등록되어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한번 정지를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스탑을 했는데 메시지로 소켓이라는 이런 것을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스탑을 시켜 보겠습니다. 스탑을 시키고 다시 스탑을 시키면, 네, 소켓을 스탑시키고 서비스를 스탑시켰더니만 정지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IP가 없습니다. 그죠? IPv4가 없어요. 없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IP가 안 나옵니다. DNS랑 뭐 이런 건 나오는데, 안 나오고, 여기 보면 메시지가 스탑핑 네트워크 서비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IP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없어져 버렸고, 네, 설정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기존에 있던 설정들이 다 날아가서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트워크가 그래서 네트워크 D 서비스가 이렇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매니징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시 이렇게 켰고요. 그래서 네,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IP 주소가 할당이 됐고, 로그에도 역시 이렇게 네,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IP를 바꾸고 싶다. 설정값을 바꾸고 싶다. DNS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할 수 있는 게 랩플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기존의 이전 버전의 배포판하고는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랩플랜은 이렇게 이제 파일로 이제 정의가 되어지는 거고요. 다양한 백엔드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네트워크 매니저 혹은 네트워크 D 같은 네트워크를 매니징하는 다양한 서비스 데몬들을 지원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etc 밑에 netplan 아래 야물 파일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 굳이 뭐 네트워크 서비스를 직접 손대지 않고도 설정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밑에 netplan 가 있고요. ls.를 했더니만 이렇게 파일이 있네요, 이미. 우분투 20.04 최소 설치했을 경우에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 차례 수정을 한 거라서 이렇게 이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없고요. 이 파일이 야물 문법을 따르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화장자도 야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야물 문법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야물은 이제 들여쓰기를 기반으로 문법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장하는 것이 들여쓰기가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VIM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려고 할 경우에 기본값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맨 아래에 이런 식으로 VIM에게 파일을 열 때에 적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어 같은 거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에 관련된 문법을 이제 맞게끔 편집할 수 있도록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해 놓은 거죠. 현재 보면은 이렇게 이더넷 되어 있고 장치가 있죠. EMP0S3 되어 있고요. DHCP4 그래서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팅할 때 자동으로 IP를 가지고 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고정 IP로 그냥 바꿔볼게요. 고정 IP로 바꿔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DHCP도 원래 이제 버전 6가 있습니다. 6도 역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IP 주소를 이제 안 받아오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그냥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해주고요. 게이트웨이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한 거죠. 이거는 넷플랜의 야물 파일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것만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떤 명령어를 이용하면 넷플랜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디버그 옵션을 주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한번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설정과 어떻게 머지를 한 말이죠. 머지드 컴피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바뀐 내용이 적용이 됐느냐 알아보려고 그러면 네트워크 시틀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태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IP는 그대로인데 뒤에 DNS 서버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보면은 재시작을 한번 했는데 보시면 네 DHCP 뭐 어떻게 앞에는 뭐 DHCP를 뭐 받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적용한 거에는 DHCP가 없죠. 메시지가 그렇죠. DHCP
v4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없이 그냥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분투 20.04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개편이 돼, 새롭게 소개가 된 네트워크 설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IP를 바꾸거나 뭔가 할 때는 직접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서비스 데몬의 설정 파일들을 막 건드려줘야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넷플랜이 앞에서 이렇게 받고 그거를 뒤에다가 던져서 적용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요거를 tru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true 이렇게 해주면 다시 apply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뒤에 보면 백엔드로 뭐 오픈 v스위치,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되는데 네트워크 D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백엔드를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D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D를 호출을 했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대로 이제 돌아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DHCP v4를 통해서 어드레스, IP 주소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우분투 리눅스 20.04에서 네트워크 장치를 한번 다뤄와 봤습니다. 네트워크 장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넷플랜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장치에 할당된 IP, 이제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까지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